안녕하세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입니다.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가성비 좋은 국산차의 성공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당연히 광고는 아니고요. 다른 차들도 비슷한 주제로 분석을 많이 해드렸잖아요. 이런 주제를 계속 다루는 이유는 시장 동향 분석을 원하는 분들도 있고 이게 그 차를 선택하는 이유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눈 차는 QM6입니다. 조금 의외죠. 보통 잘 팔리는 차라는 수식어랑 르노 삼성은 잘 안 어울리는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르노 삼성을 견인하고 있는 효자 모델이기도 하고요. 국산차 판매량 전체를 놓고 봐도 꽤 준수한 판매량을 꾸준하게 기록하고 있는 차입니다. SM6가 몰락한 거랑은 정반대라 흥미로운데요. 그래서 오늘은 QM6가 잘 팔리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순서대로 나오니까요.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디자인 변화가 적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출시된 지 꽤 오래된 차죠.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마케팅을 시작했고요. 그해 9월에 출시가 됐습니다. 벌써 6년 정도 됐다는 거죠. 이때 SM6랑 같이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K8하고 비슷합니다. K8도 K7에서 K8로 올라가면서 주목을 받았던 것처럼 SM5가 SM6가 됐고 QM5가 QM6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더 업그레이드 되지 않았을까?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 당시 디자인도 굉장히 좋은 편이었고요. 그리고 SM6랑 다르게 토션빔 이슈 같은 잡음도 적었습니다. 무난한 차의 정석이라 불릴 만큼 평온한 행보를 보여줬다는 거죠. 그런데 판매량을 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2019년 9월에 출시됐으니까 1년 단위로 2017년부터 한번 볼까요? 이때는 1년 동안 27,800대 정도를 팔았습니다. 신차치고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죠. 그런데 2018년에 갑자기 33,000대 수준으로 올라가더니 2019년에는 무려 47,600대를 팔아버립니다. 2020년에도 36,800대 수준을 유지하고 작년에는 반도체 이슈에도 불구하고 33,700대 수준을 유지합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보통 신차를 출시하면 그 해나 그 다음 해에 가장 많이 팔리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왜? 신차 효과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QM6는 오히려 출시 이후에 5년이 지나서야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이게 르노 삼성 전체 판매량을 보면 더 와닿습니다. QM6가 압도적으로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바로 뒤에 있는 XM3랑도 2배 이상 차이 납니다. QM6랑 비교하는 것 자체가 미안할 정도고요. 그냥 한마디로 신차 효과 이론을 완벽하게 빗나간 차라는 거고요. 오래됐음에도 잘 팔리는 건 차주들 사이에서 입소문으로 흥행한 차라는 소리이기도 하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신차가 아니기 때문에 제조사에서 딱히 홍보할 것도 없잖아요. 출시 초기에 산타페랑 소렌토의 경쟁 상대라고 얘기를 했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기도 했는데 어떻게 이런 반전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을까요? QM6가 잘 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LPG차 규제 폐지의 수위를 가장 많이 본 차라는 겁니다. 자, 아까 봤던 판매량을 다시 한번 볼까요? 2019년에 크게 점프를 했죠. 이때 무슨 이슈가 있었냐면 37년 만에 LPG 승용차 구매 규제가 폐지됩니다. 이전까지는 장애인용이나 택시 같은 특수 목적의 차들만 LPG 모델 구매가 가능했거든요. 이 규제가 폐지되면서 일반 소비자들도 LPG 승용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된 거죠. LPG 모델이 실제로 얼마나 많이 팔렸냐면요. 2019년 기준으로 47,000대 중에 27,000대, 백분율로 따지면 44%가 LPG 모델이었습니다. 지금은 더 많습니다. 작년에 팔린 37,700대 중에 23,700대가 LPG 모델이었습니다. 무려 63%에 달하는 비율이죠. 왜 LPG 모델이 잘 팔렸을까요? 이건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가격입니다. 가성비, 그러니까 무난한 차의 정석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2016년부터 자동차 시장이 어떻게 변했나요? 더 튀고, 더 자극적이고, 더 혁신적인 차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죠. 그래서 자동차 제조사들도 여기에 발맞춰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현대차는 파격적이고, 기아차는 혁신적이고, 수입차 브랜드들도 이런 이미지를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브랜드들이 신경 쓰던 A라는 시장에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B 시장으로 이동을 해버려요. 이렇게 되면 A 시장이 비게 되는데 이게 QM6한테는 오히려 틈새 시장이 됐다는 거죠. 그 와중에 가격까지 괜찮아요. 이러면 사지 않을 이유가 없어지죠. 제일 잘 팔리는 LPG 모델을 기준으로 볼까요? 가격 범위가 2,565만원에서 3,319만원입니다. 취득세에 옵션까지 더한 범위를 보면 깡통 모델은 2,640만원이고요. 쿨옵션 모델은 3,780만원입니다. 스포티지 가솔린 모델이 2,440만원부터 시작하고 하이브리드는 3,109만원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가솔린 모델을 기준으로 100만원 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거고 하이브리드는 오히려 600만원이 더 비싸다는 거죠. 가격이 낮다는 건 그만큼 진입 장벽이 낮다는 거고 진입 장벽이 낮다는 건 소비자들이 그만큼 쉽게 선택할 수 있다는 거고 중간 옵션으로 맞춰도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진다는 거죠. 가격은 더 저렴하거나 비슷한데 차는 더 크고 디자인도 지금 봐도 나쁘지 않아요. 진짜 막 뛰어나게 좋은 차는 아닌데 그렇다고 뒤처지는 것도 아니에요. 무난무난해요. 이러면 오히려 호불호도 덜 갈리기 때문에 그만큼 진입 장벽이 또 낮아진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현대차랑 기아에 없는
많은 차를 만들었고 그걸 또 제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성공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북미 시장이었다면 현대차 얘기를 꺼내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래도 충분히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는 한국이죠. 한국은 전세계 5위 자동차 그룹인 현대차의 본진입니다. 커맨드 센터가 있는 본진을 뚫는 게 얼마나 힘든가요? QM6는 모든 조건이 잘 통했죠. 일단 1차적으로 LPG 승용차 규제가 폐지됐고요. 바로 LPG 모델을 도입했다는 거. 여기서 일단 르노 삼성에서 찾아보기 힘든 빠른 시장 대응이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현대기아차가 안 만드는 틈새 시장. 자, 저랑 김승현 편집장이 쌍용차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랬나요? 쌍용차는 현대차가 안 만드는 차를 만들어야 하고 그래서 정답은 렉스턴 스포츠라고 말을 했잖아요. 르노 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SUV가 아니잖아요. 소렌토나 산타페보다는 작고 스포티지나 투싼보다는 큰 차 딱 중간에 위치한 포지션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소렌토나 스포티지 중에 고민 중인 사람이 딱 중간이라고 생각하고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고요. 가격 범위도 적절하게 책정됐습니다. 그리고 LPG 하이브리드 모델을 대체했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르노 삼성이 없는 것 중 하나가 하이브리드 차죠. 하이브리드 차를 사는 사람들은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유류비 같은 유지비죠. 아니면 디젤차로 가자니 너무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 것 같고 가솔린으로 가자니 뭔가 좀 부담이 되니까 하이브리드를 사는 경우도 있고요. LPG 차가 딱 그 역할을 합니다. 너무 환경에 안 좋은 것도 아니고 가솔린 차랑 비슷하게 타고 다닐 수도 있고 가격도 더 저렴하고 그렇다고 옛날처럼 옵션 차이가 큰 것도 아니고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사자니 가격이 좀 부담되네. 스포티지로 가자니 차이가 너무 크고 QM6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없기는 한데 LPG 모델이 좀 괜찮네. 무난하게 오래 탈 수 있겠는데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QM6의 성공은 르노 삼성을 비롯해서 쉐보레랑 쌍용차도 정말 잘 참고해야 하는 데이터입니다. 우리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해볼까요? 이 세 브랜드가 지금 제일 못하고 있는 게 뭔가요? 신차 대응이죠. 쌍용차는 여건이 안 돼서 그렇다 쳐도 르노 삼성하고 쉐보레는 의지의 문제거든요. 진짜 많이 팔고 싶다면 신차도 적극적으로 들여오고 가격도 모두 QM6처럼 착하게 책정했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현대차랑 직접 경쟁은 무조건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현대차랑 직접 경쟁을 해서 피해본 차가 한둘이 아니잖아요. 소나타 피해자는 말리부랑 SM6, 팰리세이드 피해자는 렉스턴하고 트래버스. 현대기아차를 사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긴 하지만 분명 그 중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는 사람도 있고 뭔가 좀 다른 차를 사보고 싶은데 이런 사람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수입차로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국산차를 사는 사람들은 딱 본인들이 생각한 가격 범위가 있고요. 추구하는 것도 명확합니다. 자꾸 무슨 현대차 살 바에 수입차를 산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잘 팔리는 국산차들 있죠? 판매량 통계를 보면 어떤 모델이 제일 잘 팔리는지도 나오거든요. 이 가격대로 비슷한 급으로 살 수 있는 수입차가 있나요? 없죠? 이런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게 현대차를 제외한 다른 브랜드 르노 삼성, 쉐보레, 쌍용차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성공의 길이고 이미 QM6나 렉스턴 스포츠로 충분히 증명된 결과입니다. 르노 삼성도 아직 카드가 많이 남아있죠? 지금 완전히 블루오션이 돼버린 7인승 MPV 시장이 대표적입니다. 카렌스랑 올란도가 사라진 와중에 에스파스나 시닉 같은 차를 들여온다고 생각해보세요. 가격은 QM6보다 저렴하고 이러면 안 팔릴 이유가 없거든요. QM6가 왜 잘 팔리는지를 정리해보고요. 소비자들이 왜 선택하는지를 생각해보면 근본적인 답은 의외로 쉽게 나옵니다. 잘 팔리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고 안 팔리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영상은 쉐보레가 안 팔리는 이유를 다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저희 스포일러 채널 초창기에 올린 영상도 조회수가 꽤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쉐보레가 한국 시장에서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가 되겠네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내용을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QM6는 신차 효과 이론을 완전히 빗나간 차라고 할 수 있다. 출시 이후에 LPG 승용차 규제 폐지를 가장 잘 대응한 차이기도 하고 이 덕에 오히려 판매량 역주행을 할 수 있었다. LPG 승용차 규제 폐지는 1차적인 것이고 더 근본적인 이유는 현대차가 만들지 않는 SUV를 만들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다. 산타페와 투싼 사이를 꽉 채울 수 있는 차고 LPG 모델이 하이브리드 차를 완벽하게 대응하면서 모든 조건을 가장 잘 충족시킨 차라고도 볼 수 있다. QM6가 한국 자동차 시장에서 중요한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가장 정석으로 성공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현대차와의 직접 경쟁을 예리하게 피했고 국가적인 환경, 시장이 요구하는 니즈를 제때 잘 대응했기 때문에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시장 동향 이야기도 가장 유익하게 스포일러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가장 빠르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PD의 자동차 백과 QM6가 역주행할 수 있었던 이유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